안녕하세요, 시대민입니다. RStudi오를 이용해서 파일 복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이미 영상을 올렸지만 이번 영상은 좀 더 내용을 자세하게 넣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꼭 반드시 하셔야 되는 작업도 설명드릴게요. 실제 사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제가 원격을 통해서 복구하는 걸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윈도우 11을 설치하기 위해서 설치 USB를 만들죠. 보통은 8GB의 USB 같은 거 따로 구매하셔서 또는 별도의 USB를 구하셔서 거기다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실수로 외장하드에다가 설치하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제 경우에도 지금 설치하기 전에 지금 C 드라이브 외에 지금 D, H, I, J 이렇게 해서 외장하드가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경로를 잘못 선택해서 이런 데다 선택해버리면 여기는 데이터가 다 지워져요. 그래서 반드시 8GB나 또는 그거보다 용량 큰 거 다 지워져도 상관없는 걸 연결하시고 나머지 드라이브는 다 꺼내기 눌러서 다 분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윈도우 11에서는 꺼내기가 바로 뜨진 않고요. 오른쪽 하단에 안전 제거를 통해서 안전하게 제거하시면 돼요. 또는 그냥 USB 뽑으셔서 이거를 다 분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는 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페이지에 들어와서 아래에 보면 설치 미디어를 만들기가 있는데요. 다운로드를 누른 다음에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은 이걸 이용해서 USB에다가 설치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죠. 윈도우 11 설치 미디어를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실수로 H 드라이브를 선택했다고 해봅시다. 근데 H 드라이브는 제가 중요한 파일도 넣어놓은 공간이에요. 실제로 파일이 많이 들어있고 1TB의 외장하드입니다. 이걸 선택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H를 선택하고 다음 눌러보겠습니다. USB 설치 미디어를 설치를 마쳤는데요. 그게 되면 딱 이렇게 떠버립니다. 그런데 경로가 H 드라이브죠? 제가 중요한 파일 다 넣어놨는데 이게 갑자기 32GB로 인식을 하더니 이렇게 다 날라가 버렸어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역시 이거랑 똑같지만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미디어만 딱 들어있고 중요한 파일이 다 날라가 버렸습니다. 디스크 관리에 들어와서 보면은 여기는 H 드라이브 32GB의 설치 미디어가 생기고 나머지 공간은 할당되지 않음 이렇게 되면서 데이터가 다 날라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반드시 중요한 게 이렇게 된 상태로 큰일 났네. 그리고 이걸 만약에 지운다든지 여기 있는 걸 포맷을 다시 한다든지 단순 볼륨 만들기를 한다든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지금 이렇게 된 상태라고 치면은 이렇게 H 드라이브 이 공간만큼 덮어 쓴 거는 복구가 사실상 어렵긴 하지만 이 나머지 할당되지 않은 공간의 파일들은 복구가 가능해요. 반드시 더 이상 쓰기나 어떤 작업도 하시면 안 됩니다. 파일 복구 프로그램을 돌리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는데요. 내 PC를 열고요. C 드라이브에 마우스 오른쪽 누릅니다. 그 속성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도구 탭을 누르고 아래에 보면 최적화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최적화가 하드디스크는 조각 모음을 말하는 거고 SSD에서는 지운 파일을 다시 지워버리는, 그러니까 트림 작업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게 주기적으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매주마다. 근데 이게 돌아가 버리면 아까 지워진 파일들이 진짜로 실제로 지워버립니다. 컴퓨터가. 그러면 복구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꺼야 돼요. 내려보시면은 아래에 예약된 최적화라고 있는데요. 설정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최적화 버튼 절대 누르시면 안 됩니다. 아래에 있는 설정 변경을 누르시고요. 그럼 이렇게 드라이브 최적화라는 게 뜹니다. 여기는 예약을 눌러서 체크를 끄세요.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드라이브의 최적화가 꺼지게 돼요. 근데 제가 모든 드라이브를 일부러 끄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지워진 파일이 만약에 여기서 지워졌을 때 다른 드라이브에 여기서 지워진 파일을 만약 복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이렇게 복사를 했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포맷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아서 모든 드라이브 최적화를 일단 끄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RStudi오를 이용해서 복구를 해볼 건데요. 여기는 지금 다운로드를 눌러서 데모를 먼저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한번 해보고 복구도 한번 진행해 보세요. 그 다음에 복구가 제대로 되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복구가 안 된다고 해서 환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식으로 데모를 먼저 설치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구매가 필요한 분들은 온라인 구입을 통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데요. 네, 들어가 보시면은 무슨 에디션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게 파티션,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별로 나눠놔서 구매를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나눠 놓은 건데, 이게 오히려 좀 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은, 제가 복구하려는 이 드라이브가 처음에는 EXFAT로 포맷이 돼 있었어요. 근데 지금 FAT32로 바뀌었죠. EXFAT나 FAT32나 둘 다 FAT 계열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복구하려고 한다면 FAT만 구매하셔도 돼요. 여기 보면 FAT 여기 돼 있는 거. 그럼 아무래도 좀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된 게 아니라 이게 처음에는 NTFS였는데 만약 EXFAT로 포맷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 있었는데 다른 포맷으로 된 경우에는 NTFS로 된 걸 다시 EXFAT로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NTFS도 되고 EXFAT도 되는 걸 구매하셔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읽기도 되고 실제 복구할 때도 그게 복구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NTFS 이걸 구매하셔야 돼요. NTFS로 하시면 이걸로 하면 안 되겠네요. 지금 보면 NTFS는 NTFS 이 파일 시스템만 지원해요. 보면은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근데 RStudio 이거 조금 더 비싼 거 이거 구매하시면 NTFS도 되고 FAT도 됩니다. 두 개 다 되죠. 그러니까 이걸 구매하셔야 돼요. 그때는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하고 실행하면은 이런 창이 뜨게 되는데요. RStudio를 처음 쓰시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왼쪽에 보면 이제 복구할 수 있는 디스크들이 이름이 쭉 뜹니다. 근데 막 너무 복잡하죠. 뭐가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어요. 보면 그냥 이거는 제가 쓰는 C 드라이브인데 삼성 SSD거든요. 960 프로라고 되어 있는데 512GB고. 근데 아래에 보면 또 뭔가 이렇게 복잡하게 뭐가 붙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고. 뭐 이거는 뭐지? 이상한 뭐 볼륨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그렇고. 이건 제가 사용하는 외장하드고 또 제가 복구하려는 이 H 드라이브가 있습니다. 근데 라벨을 보고 확인하면 좋긴 한데요. 만약에 모르면 그 사용하시는 저장장치의 이름을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쉽게 찾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디스크 관리에 들어보시면은 여기 디스크 8 돼 있는 부분에 H 드라이브로 돼 있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통째로 한 개였는데 USB 11, 윈도우 11 설치 미디어 만들면서 이렇게 파티션이 나눠져 버린 거예요. 강제로 어떻게 보면 H 드라이브가 있는 이 부분을 스캔해야 됩니다. 근데 이 H 드라이브는 스캔해도 덮어 써졌기 때문에 복구가 거의 힘들어요. 여기 할당되지 않은 공간 여기를 복구를 해야 되는데 여기만 딱 복구 딱 안 됩니다. 전체 다를 스캔 하셔야 돼요. 이 디스크 파일 이 통째로 다 스캔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결과물이 좋아요. 여기 보면 H 드라이브라고 있죠. 이걸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스캔 하시면 여기는 32기가만 스캔하는 거니까 거의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 하시면 안 되고 이거 위에 있는 이거 여기다가 오른쪽 누르시고 스캔을 하시면 됩니다. 스캔이라고 메뉴가 보이죠?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메뉴 뜹니다. 스캔을 누릅니다. 그럼 이 창이 뜨는데 그냥 여기서 다음 스캔을 누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디테일이 가장 자세하게 스캔하는 겁니다. 근데 좀 빨리 스캔하는 방법도 있어요. 간단하게 스캔하는 게 있는데 결과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자세하게 스캔하는 걸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스캔을 하는데요. 또 몇 가지 팁을 드리면은 이 여러 개 한 칸 한 칸 된 게 이게 섹터거든요. 이거는 이제 비율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칸에 여러 가지 파일들이 들어있겠죠. 실제로 맨 앞에 있는 이거가 여기 이제 어떤 미디어가 들어있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긴 해요. 네, 근데 FAT 부분인데 이걸 열어보면은 제가 안에다가 동영상이랑 뭐 여러 가지 넣어놨는데 그게 안 나와요. 보시면은 뭐 대부분 다 윈도우 설치와 관련된 것만 들어있죠. 여기 이거는 파일 사이즈고 이건 파일 위치인데 대부분 다 이런 것만 들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그렇게 지금 윈도우 11 설치 미디어를 여기다 만들었잖아요. 이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뜨는 거예요. 정보가. 원래는 이 뒤쪽 부분에 살아있는 파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이유는 원래는 이렇게 통째로 한 개였는데 이 앞부분이 날아간 거예요. 예를 들면 뱀이 있다고 치면 뱀 머리를 갖다가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뒤에 꼬리는 실제로 있는데 그러니까 와가지고는
뒤에 너 몸뚱아리 어디 있냐라고 머리한테 물으면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답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원래는 앞부분을 보고 알 수 있는데 지금 모르는 거고, 이 앞부분에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되는 이 부분은 아마 보시면은 대부분 다 이 정도 되겠네요. 대부분 다 윈도우 설치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이 뒤쪽에 이 뒷부분에 스캔되는 부분에 파일을 이제 복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스캔될 때까지 기다려 줘야 돼요. 지금 보면 36분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 그냥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스캔하는 도중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은, 지금 앞부분은 좀 지나갔죠. 지금 다른 색깔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색깔이 나오면 긍정적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안에 이제 파일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보니까 약간 연 녹색으로 된 부분이 보이는데 여기는 비어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제가 더블 클릭해봐도 원래 없죠. 이 위쪽에 스캔한 부분도 없죠. 여긴 있구나. 여기 없죠. 이렇게 된 공간이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복구가 많이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제 복구가 어려울 만큼 싹 지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다가 외장하드 연결시켰을 때 예를 들면 USB 3.0을 지원하는 장치인데 USB 2.0에다가 연결했어요. 그러면 스캔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스캔 시간이 뭐 8일, 뭐 9일 이렇게 찍힐 수도 있거든요. 더 빠른 포트에다 연결하면 더 빨리 끝날 일인데 잘못 연결해서 오래 기다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작업 관리자를 일단 열어줍니다. 열어서 보시면은 이 연결된 장치가 USB 장치라고 하더라도 지금 H 드라이브잖아요. 여기 얼만큼 빨리 읽고 있는지 지금 표시가 돼요. H 드라이브 눌러보면은 초당 457MB로 지금 읽고 있다 나오죠. 제가 10GBps로 연결된 부분에다가 지금 외장 SSD로 지금 테스트하는 건데 이렇게 빨리 읽고 있으면 괜찮아요. 외장 하드면 보통 한 뭐 150에서 190까지도 뭐 나올 거예요. 아무리 느려도 100메가 이상은 나올 텐데 예를 들면 30메가 뭐 20메가 뭐 이렇게 나온다고 치면은 너무 느리게 읽고 있는 거겠죠. 그러면 작업을 중단하시고 다른 포트에다 연결시켜서 스캔하시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오래 기다리게 되니까요. 스캔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알록달록하게 된 부분들이 많이 보이는 거 봐서는 복구할 수 있는 파일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텍스트도 보이고 여러 가지들이 많이 보이죠. 이것도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mp4도 있는 거 봐서는 동영상도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스캔을 하고 난 뒤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스캔한 정보에 대해서 저장을 해 두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만약 이 프로그램을 닫아버리면 다음에 또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또 스캔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메뉴에 보면 드라이브라고 있죠. 여기 보면 Save Scan Information 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누르셔서 뭐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이제 저장해 둡니다. 이렇게 이름을 뭐 이렇게 기본으로 있는 거 저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저장 누르면은 이 데이터가 스캔된 정보가 저장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어떤 분에게 알려드렸더니 실수로 이제 저것만 저장하면 다 복사가 된 줄 알고 이 저장량치 복구해야 되는 이 H 드라이브에 관련된 부분을 포맷하고 막 하셨더라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스캔한 정보에 대해서만 저장하는 거지 실제 파일을 복구를 다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복구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이걸 만약에 닫았을 때 다시 여는 걸 하려는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만약 이걸 저장해 놨으니까 닫았다고 해봅시다. RStudi오를 닫았다가 다시 실행했어요. 그럼 이제 다시 스캔을 하겠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이 스캔을 했던 드라이브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에 이번 오픈 스캔 인포메이션 누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스캔했던 이 정보 파일 있죠? 이걸 누를 수 있습니다. 누르고 보면 크기도 작죠? 정보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아까 그 스캔했던 정보가 다시 이렇게 딱 불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을 하기가 편하겠죠? 스캔을 하면 이렇게 왼쪽에 정보가 쭉 뜹니다. 이 녹색으로 된 레커그나이즈 이 부분을 복구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빨간색으로 된 부분은 파일의 흔적을 찾긴 찾았는데 좀 복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따로 분류가 돼요. 이 녹색 부분을 먼저 열어보시면 되는데 이 녹색으로 된 이 부분 선택하고요.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보시면 돼요. 맨 위가 이제 복구 좀 높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쇼 파일 선택하면은 이렇게 쭉 읽어옵니다. 근데
뱀이 있다고 치면 아까 제가 뱀머리를 날렸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파일들이 원래 뭐 이거는 어떤 폴더에 어떤 위치에 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정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 날아가 버린 상태예요. 머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파일들이 온전한 폴더 위치에서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지어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뭔가 32GB를 어쩔 수 없이 윈도우 10에 설치하면서 날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지만은 만약에 정상적인 파일을 하나 지웠는데 다시 복구 시도하시는 분들은 폴더가 제대로 보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예, 들어가 보시면 이제 제가 복구해야 되는 파일이 사진이랑 동영상 파일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그래픽에 일단 들어가 볼게요. 보면은 사진 파일들, 네, 이미지랑 사진 파일들 보니까 이렇게 쭉 나오죠. 사진들이 있습니다. 근데 파일 이름이 엉망진창이죠. 원래는 그 카메라로 찍으면은 이렇게 뭐 GX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카메라 모델명과 뭐 파일 이름 순번 이렇게 차례로 쭉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나오고 지금 파일 이름도 다 정보가 날라간 상태라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게 또 괜찮은 게 뭐냐면 더블 클릭하면 이 지금 X라고 표시된 거, 파일 모양 아이콘에 X 표시된 거는 지워진 파일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지워진 파일을 복구를 해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더블 클릭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많이 지워졌죠. 앞부분에 좀 보이긴 하는데 뒷부분이 지금 날아가는 상태 같아요. 다른 거 한번 열어볼게요. 얘도 지금 정상적으로 안 열리죠. 다른 파일도 한번 볼게요. 이 용량이 작은 것들은 대부분 다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대부분이 다 지금 복구가 좀 어려운 걸로 나오는데, 네, 이쪽에는 아마 뭔가 많이 덮어 씌워진 파일 같아요. 요런 거는 나오네요. 제가 최근에 지웠던 파일인데 요런 거, 네, 요런 거, 이거 다운로드 받았던 이미지인데 요런 건 정상적으로 나오네요. 그쵸? 요런 거. 그래서 파일을 복구하기 전에 이게 어떤 파일인지 확인해 보는 용도로 더블 클릭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동영상 파일을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니까 멀티미디어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mp4 파일이랑 뭐 mpeg 이런 파일들 볼 수가 있죠. mp4로 들어가 보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량은 이렇게 큰 게 보이는데요. 이 용량이 만약 0으로 돼 있으면 그는 껍데기 파일이라고 해서 복구가 거의 안 되는 파일이에요. 근데 지금 용량이 이렇게 큰 거 있는 거 봐서는 이런 것들은 제대로 열릴 것 같은데, 이것도 미리 보게 됩니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소리는 잠깐 끌게요. 끄고, 제 동영상 파일 요것도 넣어놨던 건데 지금 온전하게 다 재생이 잘 되죠. 그러면 이제 만약 이게 필요한 파일이다 하면은 복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일이 이렇게 열어보면 시간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복구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통째로 다 복구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mp4를 이거 복구한다 치면은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복구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제가 C 드라이브로 할게요. C 드라이브의 바탕화면에다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복구라고 폴더를 만든 다음에 선택하고 OK 누르면 됩니다. 다른 옵션들은 특별히 뭐 건드릴 건 없어요. 그냥 OK 누르시면 이게 복사를 하듯이 복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복구 중이긴 한데요. 제가 폴더를 열어서 보니까 네, 동영상 파일들이 온전하게 쫙 복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 동영상들은 이렇게 불러오기가 안 되죠. 이건 아마 깨진 것 같아요. 뭔가 덮어 쓰기가 됐거나 그 32GB를 이제 덮어 쓰면서 이게 날아간 거죠. 근데 만약 이런 식으로 지워진 게 아니라 방금 그냥 딱 지워졌어요. 폴더가.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이 방법을 이용해서 바로 복구를 시도하시면 거의 100% 복구 가능해요. 이렇게 온전하게 미리 보기가 되는 거를 열어봤는데 이렇게 재생이 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첫 번째 거 열어봤는데 제대로 뭐 복구할 만한 게 없다고 해봅시다. 그럼 다음 거로 넘어가서 이것도 쇼 파일 누르면은 이렇게 불러와요. 근데 얘는 더 깨져 있네요. 여기 보면 액트라 네, 파일에 들어와서 여기서 또 필요한 파일들을 이제 형식을 맞춰서 찾아 들어갑니다. 만약 그림 필요하면 그래픽 쪽에 들어가서 GIF나 JPG 파일, 이미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해서 자신이 필요한 파일이 있는지 봅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렇게 파일 이름이 비슷한데 파일 이름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같은데
여러 개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파일 한 개가 오전에 한번 저장되고 점심에 저장되고 저녁에 2번 저장이 됐어요. 그러면 4개가 보입니다. 이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저장된 파일에 흔적이 있는 거면 무조건 다 가져와요. 그래서 만약에 오전에 저장했고 오후에 저장했다고, 오전, 오후 따로 저장했다고 하더라도 용량이 달라지면 다른 파일로 인식을 해서 둘 다 가져옵니다. 물론 오전에 파일이 필요할 수도 있고 오후에 파일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다른 이름으로 복구를 하고 난 뒤에 사용자가 필요한 거를 취하시고 나머지는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외장 하드에 폴더를 삭제했을 때 복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폴더가 4개가 더 있었는데 제가 삭제하고 용량이 너무 커서 휴지통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삭제가 된 상태예요. RStudio를 켜고 제가 스캔을 이미 했는데요. 스캔한 내용을 한번 열어서 볼게요. 내용이 열리고 지금 보면 그 전에 실험한다고 지웠던 폴더들도 보이고, 그리고 제가 지운 게 이거 하나 둘 셋 4개거든요. 네, 파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 X로 표시된 거는 이제 지워진 거라고 했죠, 제가. 그러니까 지금 온전하게 지금 파일들 다 보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있던 외장하드에서 그냥 파일을 지워진 상태면은 트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들어와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복구가 이렇게 쉽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복구하시면 복구가 되거든요. 복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최적화 작업도 하시면 되고, 아까 파티션이 이렇게 나눠주신 분들은 파티션 하나로 합쳐서 쓰셔도 됩니다. 속성 들어가서 도구에 최적화, 여기 켜기 버튼 있죠? 켜기 누르고 체크하시고 확인, 이렇게 하면은 최적화가 다시 동작하게 돼요. 그럼 이제 작업이 다 끝난 겁니다.